생활체육 건강비결 제2탄 오늘의 주제는 걷기입니다. 곤잘레스 따라 물 따라 길 따라 이렇게 걷다 보면 무병장수 만수무강할 수 있어. 도와주세요. 라따 알았다. 맞습니다. 지금 곤잘레스 씨처럼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걷기에 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올바른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걷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라따. 걷기 운동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기 운동하는데 준비 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관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준비 운동을 않게 되면 급격하게 혈관이 수축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율신경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걷기 운동하는데 무슨 준비 운동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꼭 필요한 거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준비 운동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한가요? 너무나 길지도 짧지도 않게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운동에 대해서도 라따 알았다. 알았다. 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저 걸을 준비가 됐습니다. 완벽해요. 그러셨군요. 네. 너무너무 잘 따라하셨고요.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마쳤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걸어야 올바르게 걷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별로 배워서 하셔야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구분 동작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우선 시선은 내 전방 10m에서 15m를 향하고 네. 가슴과 어깨는 펴줍니다. 네, 그리고 팔 모양은 L자나 V자 모양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네, 양손은 계란을 쥐었다 생각하게 가볍게 쥐어줍니다. 네.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맞나요, 지금? 지금 중무 씨처럼 엉덩이를 오리궁뎅이처럼 내밀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예. 아랫배에다 힘을 한번 꼭 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요? 예, 아랫배에 힘을 쭉. 네, 그렇죠. 이렇게 당겨오네요. 신기하다. 마법처럼 엉덩이가 들어갔습니다. 와우. 그것처럼 항상 내 복부에 힘을 주고 걷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걸어주셔야 내 허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척추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은 약간 당겨주시고요. 네. 자, 이제 앞으로 걷기 시작할 텐데 걸을 때는 내 양쪽 다리가 무릎이 스치도록 스치듯이. 무릎이 스치도록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되고요.
준구 씨,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세에 대해서 배웠으면 네. 이번에는 발이 땅에 닿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아, 발이 땅에 닿는 방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 네. 우리가 평소에 걷는 것 걷기보다는 우리가 걷기 운동으로 했을 때는 정확한 지면에 닿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네. 발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발바닥 발바닥.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올바르게 했을 때 네네. 내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더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야, 그러면 지면과 저의 발바닥이 만나는 거, 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만남은 네, 준구 씨 우연히.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는 아, 예, 더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예, 하셔야 선생님. 되고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풀 텐데요. 네. 발 뒤꿈치가 먼저, 뒤꿈치, 발바닥, 바닥,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네, 이때 내 뒤에 따라오는 발은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려 있으면 됩니다. 아,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걷기 운동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뒤꿈치, 바닥, 엄지발가락. 뒤꿈치, 바닥, 엄지발가락. 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뒤꿈치, 바닥, 발가락. 뒤꿈치, 네, 바닥, 왼쪽으로. 발가락. 시선은 바로. 바로 이 바른 자세로 걸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세가 좀 나오나요, 선생님? 네, 준구 씨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좀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걸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걷기 운동이 되고 온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 추가를 하신다고요? 뭐죠?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폭과 속도입니다. 복폭과 속도. 이게 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걷기 운동으로서 하는 복폭은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아, 뭐죠? 그거는 내가 평소 걷던 복폭보다 10cm 정도 더 그럼 제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걷던 네. 그 걸음 보다 복폭보다 10cm면 더? 더 넓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걷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걷는 것처럼 걸으시게 되면은 네네. 내 뭐 심혈관 쪽이랄지 내 자극을 주지 않아서 운동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걷기 운동이니까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10cm 정도는 복폭을 늘려주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 10cm 더 넓게 걸으셨을 때 바로 빠르게 걷기라고 해서 우리가 속보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당 100보의 정도의 속도를 걸으라 하고 있습니다. 분당 100보예요. 네네. 아, 이것도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예. 뭐 요즘에는 보통 이제 만보계랄지 이런 이제 어떤 스마트워치에 그 보면은 다 그 걸음 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아니시면 내가 시계를 1분 잡아놓고 한번 걸어보실 때 내가 1분 동안 몇 보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근데 이 나이대별로 걷는 속도도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야, 정말 학생 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배웠습니다. 중구 씨가 말한 것처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0대에는 110보, 그리고 70대에는 100보, 네. 그리고 80대 정도 되면 90보가 분당 90보의 속도로 걸어주시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는 뭐 자세에 이어서 복폭과 속도까지 라따 라따 라따. 김현희 선생님, 네. 저희가 기본적인 걷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항상 뭐 계단같이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어르신분들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곳에서. 네, 맞습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지쳐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더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 몸을 살짝 더 앞으로 숙이시고 내 보폭을 조금 더 평소보다는 줄여서 걸으시면 좋습니다. 보폭을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오르막일 때 보폭을 넓게 해버리면 오히려 내 골반 관절이랄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느니만 못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네, 네, 있군요. 그렇다면 내리막인 경우에는 어떻게 걸어야 되나요? 우리가 오르막을 할 때보다 내리막길에서 더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리막을 걸을 때는 무릎을 살짝만 굽혀주시고 네. 내 엉덩이와 내 몸의 중심을 살짝 뒤로 두게 됩니다. 그 중심을 뒤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리막에서 중심을 앞으로 두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리의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일수록 몸을 살짝 뒤로 중심을 두시고 그리고 보폭을 천천히 보폭과 속도를 천천히 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뒤에 오르막이 있는데 직접 한번 걸으면서 한번 배워볼까요?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예. 조금 더 추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게 자세도 무너지고 네. 너무 힘든데요. 그래요? 공부 씨 평소에 너무 운동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거뜬한데. 그러니까 선생님 직업이시고요. 저는 그래서 힘드네요. 예. 네, 중근 씨 그래서 제가 이 중근 씨처럼 초보자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 좀 더 쉽게 오르막을 걸을 수 있는 제가 마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마법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뭐 이은결 씨입니까? 갑자기 마술을 부리세요. 네, 제가 좀 마술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등산용 스틱이에요. 네. 등산용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스틱인데 그래서 하나 집어보시겠어요? 네. 평상시에는 이제 2개를 걸으셔도 되고 지금은 딱 보면은 이 스틱을 이용해서 걸으시게 되면은 평소보다 내 몸에 들어가는 체중의 부담을 이 스틱이 30%까지도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틱을 이용해서 걸으면 네. 무릎에 오는 무리 같은 것들을 좀 없앨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르막을 오를 스틱을 이용해서 걸을 때는 네. 이 스틱의 힘을 조금 더 기대어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스틱에 의지해서. 네네. 그리고 내리막을 걸을 때는 네. 이 스틱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내 이 발 앞쪽, 무릎 앞쪽으로 짚해서 내리막은 걸으시면 됩니다. 발 앞쪽에, 옆쪽이 아니라. 네, 앞쪽에. 왜냐하면 내리막에서는 내가 미끄러져서 자칫 앞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팔을 옆으로 놨을 때는 내가 몸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네네네. 위험하고요. 이 무릎 앞쪽으로 놨을 때는 좀 더 안전하게 내 몸을 지탱하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이 스틱이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스틱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뭐 걷기 운동에 대해서 저는 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출발해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뭔가요? 걷기 운동에 준비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걷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니, 준비 운동은 알겠는데 정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내 몸을 정리 운동을 통해 조금씩 식혀주면서 내 근육에 긴장됐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정리운동이라는 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걷느라 힘들었던 무릎을 풀기 위해서 약간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리고 네. 피고 돌리고 피고 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또 걷느라 힘들었을 때 발목을 털어주는 동작인데요. 아.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할 때는 서로 어깨를 손을 얹은 다음에 네. 발목을 서로 턱턱턱턱 내가 축구공 차듯이 턱턱턱턱 털어주시면 됩니다. 야, 파트너가 한 명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뭐 없는 경우는 등산 스틱을 이용해도 되겠어요. 스틱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런 나무에 기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께 제대로 된 정리운동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걷기 출발해볼까요? 가볼까요?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유인탁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에서는 어르신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공원, 복지관에 전문 강사들이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가정과 국가의 힘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체육의 저변과 저력이 남다른데요. 그 결과 앞으로 2022년에는 세계적인 생활체육 축제인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전라북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2022년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는 70개국 13,000명의 선수들이 찾아오는 아시안게임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생활체육 축전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이트볼을 비롯 35세 이상 성인들이 우리 고장 전북에서 26개의 종목에서 건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라북도 체육회는 언제나 도민들의 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